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야 블랙스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위험은 회색 코뿔소를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다른 위험이잖아요,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가 무서운 건 아는데 막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제 회색 코뿔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의 성장이 끝난 거 아닐까? 제가 주식시장을 처음 싹 돈을 잘 벌기 시작을 하고 그때 보면요, 우리나라가 되게 조그만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진짜 필요한 산업에는 5대 메이저 플레이어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름이 턱턱턱턱 있었어요. 핸드폰에는 삼성전자, 애니콜, 가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디스플레이에는 LG LCD, 삼성 디스플레이, 배는 현대중공업, 자동차는 현대차. 예전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닥터 코스피였거든요. 전 세계가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잘 현명하게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잘 보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데 투자하는데 너무 편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닥터코스피란 말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냉정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뭐가 있지?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게 느껴지는 거는 쉬쉬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 있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고려해야 할 만한 회색 코뿔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신이 있었거든요. 주식 그 깔 거. 제가 프랍 트레이더가 딱 됐어요. 2달 있었는데 911이 터졌어요. 아침에 시작하는데 진짜 전 종목이 하한가였어요. 전 종목이. 충격과 시장의 험난함, 시장의 무서움 이런 걸 한번 느끼게 됐죠. 4개월 정도를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다 가짜인 걸. 제가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스킬, 생각, 지식 이런 거는 절대 돈이 안 된다. 그리고 엄청난 멘붕에 빠졌죠. 그 당시에 있었던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란 건 다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싹 다 비우고 얹어야지. 안 비우니까 자꾸 뭘 얹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일기인데요. 저는 그걸 지금도 써요. 매일. 저는 그걸 안 쓰면 매매를 안 해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정말 자산이 됐는데, 제가 왜 돈을 못 버는지 알게 돼요. 다들 경험치로 주식을 하시거든요. 이게 블랙스완에 좀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잘못된 경험은 안 남아요. 돈 번 거, 자기가 성공한 거, 그것만 남거든요. 거기 이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니까. 리뷰를 안 하는 것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수학 문제집 풀었는데 답 안 맞추는 거랑 똑같다. 저는 꼭 하셔야 된다. 기관 투자가고 개인 투자가를 저는 구분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식원탑 방송할 때도 현역으로 있는 후배들이 많이 듣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 좀 불편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기관용 삼성전자 따로 있고 개인용 삼성전자 따로 있냐? 다른 주식이야? 규모의 차이만 있는 건데, 물론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재테크하는데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 그래도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정도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진시황은 그냥 그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블랙스완에서 이야기를 하죠. 매일 투자 상품의 가격 변동을 공부해라. 데이터를 보고 얻는 통계 지식보다 훨씬 강력한 직관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완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도 있고 원자재 시장도 있고 환율 시장도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을 아울렀을 때 금융시장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망이나 예측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전망이랑 예측을 하는 순간 내가 틀릴 위험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고, 시장은 매일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답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나야. 내가 그 시장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정확하게 들으면 나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주도주가 굉장히 거슬리는 수준까지 빠진 게 사실입니다. 저의 냉정한 판단은 대세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반반인 것 같다. 여기서 안정을 보이면 대세는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후에 더 좋아질 걸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열어놔야 된다. 위든 아래든 다 열어놔야 되면, 주식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게 반반이면 내 포지션은 30%여야지. 현금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실은 안 나잖아. 주식이 왜 거래될 것 같으세요? 거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 투자하는 목표가 다 다르고 투자하는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퇴직금 받은 거로 생활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어요. 한 1,000억대. 그래갖고 이 유산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25%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삼성전자 쭉 사고 있어. 25%가 났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죠.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다달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르면 내일은 팔아야죠. 이 사람이 한 주식을 이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이럴 때 거래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은행의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금융상품의 수단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사는 게 제일 맞아요. 워렌 버핏식의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 잘려가지고 생활비 벌어야 하는 사람이 이걸 왜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내가 왜 투자를 하지?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거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목표 자체를 현실성 있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것들은 또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ETF를 되게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ETF라는 게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놓은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땡큐잖아요. 주식을 내가 하는 이유가 목표 수익이 1년에 100%야. 그러면은 주식이 뭔가 좀 재밌고 좀 여유 있고 그래야 되는데 1년에 목표로 100%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도 많이 감수를 해야 될 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재테크라면 좀 더 편안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돈 주고 사는 ETF? 이건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제가 그걸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내 승률이 높아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은 빨리 먹고 끊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2%, 깨져도 2%, 요 범위잖아요. 여기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 승률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 10개 종목을 샀잖아요. 7개 종목에서 손절을 쳐도 엔비디아를 내가 20불에 샀어. 액면 분할 전이요. 근데 지금 1200불이잖아요. 그래도 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투자는 승률이 높아야 이기는 게임이 아니거든.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은 승률이 높아야 이기는 게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꾸준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투자의 세계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니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내가 미국에 살지 않아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 수 있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너무 쉽고, 예를 들어서 국내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테크로 적당하지 않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 사이클의 진폭도 큰 나라고 경제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해외 투자도 할 수 있고 루이비통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에르메스 주식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재테크로 하나의 축으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블랙스완 때문에 굉장히 잘 된 케이스거든요. 2008년에 모든 하우스가 50억, 이게 아니라 뭐 600억씩 700억씩 터쳐먹을 때 저희가 빵 찍었단 말이에요. 그거로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럴 때 결국은 버텨냈던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 M&A해서 지금 탑이 됐잖아요. 그게 오히려 블랙스완을 이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블랙스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만 남자, 사람만 남으면 나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싸게 사고 싶죠. 그래서 산단 말이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사는 거잖아요. 위험의 측면에서 보면 나는 위험이 없는 사람이야가 돼요. 내가 싸게 산다? 난 틀리지 않아. 1대 가능한 전략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이만큼 샀는데 올라가다가 좀 빠졌어. 이때 더 사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더 사는 게 위험을 덜 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주식하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 하나를 얘기해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딱 하나가 뭐냐면, 매수하는 이유하고 매도하는 이유가 똑같아.
똑같아야 된다. 매수를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한 이유도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매도를 하는 거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안 지키세요.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면 먹으면 단타, 물리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도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사님 저희 주식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을 했어요. 그 추천은 다음 날부터 계속 빠져요. 10%가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의 의견과 매도 의견을 일치한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산 이유는 제가 얘기해서 산 거니까. 근데 그때 상황부터 갑자기 이제 보고서를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의 이유하고 매도 이유가 틀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샀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이유가 지금 존재하냐? 존재한다. 더 사야죠. 그 이유가 남아있는 거니까. 40% 물렸으면 40%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유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 마치 내가 팔면 손실을 확정하는 것 같고 안 팔고 있으면 손실을 확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60% 물려 있어도 안 팔았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나 매매나 똑같은 손실, 이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 이유가 지금 존재하냐? 존재한다. 그럼 버티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파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주도주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파는 순간 나는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수 있다니까요. 애플을 살 수 있고. 근데 그걸 못 팔면 돈이 못 사요.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6시간짜리 이야기인데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은 거는 사람들이 뭔가 수요가 좋은 거거든요. 수요는 여기서 개인 소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는 뭐냐면 이렇게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이끄는 산업, 그런 산업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중소형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경기를 이끄는 산업에서 나오고요. 의외로 주도주의 사이클은 굉장히 길고, 얘가 올랐다, 다음 주도주는, 이런 유튜브 많잖아요. 보지 마시라. 그건 다 특징주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도주는요, 언젠가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주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 투자의 실패를 어디서 하시냐면 주도주에서 하세요. 이제는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고. 세상을 막 바꿀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간 그런 회사도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도주는 항상 올라갈 때 그 미래 때문에 오버프라이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최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너무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또 미국 주식에는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못 파신단 말이죠. 테슬라만 해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꼭 파는 거다. 언제까지 올라가냐고 묻지 마시고 꼭 팔아야 될 거다.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사장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꼴보기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장님도 꼭꼭 물어보시죠. 김이사야,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꼭 토를 달아요. 제발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가서 주식 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이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주식이랑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구석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어요. 부담도 없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엄청난 떼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게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거든요. 보람 있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게 뭐 다르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앞뒤에 맞고, 그래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진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강의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여의도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집중도 있는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김진이 제자래. 김진한테 뭐 좀 배웠대. 그러면 최소한 주식 갖고 해먹진 않겠구만. 이런 얘기까지 들릴 수 있으면 그 친구한테도 좋을 거고, 저는 제가 떠나온 여의도에도 좋을 거고, 뭐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한 형님이기도 하고, 저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으셨고 많은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던 홍춘욱 박사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나오실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또 좋으신 분이라.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시고 스타처럼 대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